상호씨, 팀장님이 왜 오늘 회의를 수집한 건지 알아? 글쎄요, 저도 잘. 자, 오늘 급히 여러분을 모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내성공사가 전기 설비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전기 설비 기준 및 내선 규정이 강화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얼마 전 대우전기가 금속관 공사를 할 때 단면적이 8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을 사용해서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속관 공사뿐만 아니라 애자 사용 공사, 그리고 가요 전선관 공사 등의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내선 규정이 강화되어 특히 시공 시에는 이 규정을 잘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이번에 내가 맡은 일산 금속덕도공사에서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 살펴봐야겠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연입니다. 이번 차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을 근간으로 전기 공급설비 및 전기 사용설비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2개 차시에 걸쳐 학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차시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정의하고 각종 전기공사 수행에 있어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판단 기준들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 학습을 통해 전기설비 기술기준 관련법과 내선 규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전기설비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기반 전기 내선공사 실기 교재의 32에서 4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목적 및 정의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각종 공사 기준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본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관련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내선 규정을 이해하고 전기설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내선 규정 관련법을 이해하고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정의 및 주요 용어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은 전기 공급설비 및 전기 사용설비의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판단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인입선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 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공중 위를 가로지르는 전선을 의미하겠습니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하며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는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배선이란 옥내 전기 사용 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합니다. 단 전기 기계기구 내부 배선, 관등 회로 배선, X선관 회로의 배선 및 제151조에 규정하는 전선로의 전선, 제206조 제1항, 제211조 제1항 또는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 제24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표시 등 회로의 전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옥측배선은
옥외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합니다. 옥측 배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옥내 배선과 동일하겠습니다. 옥외 배선은 옥외의 전기 사용 장소에서 그 전기 사용 장소에서의 전기 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옥외 배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옥측 배선과 동일하겠습니다. 관등회로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의미하겠습니다. 지중관로는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암 등을 의미하겠습니다. 제1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응하는 거리 안에 시설됨으로써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개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도개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을 의미하겠습니다. 제2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접근 상태는 앞서 설명한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이격거리는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 간의 최단 거리를 말하며, 가섭선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료를 말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 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개통연계란 분산형 전원을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의 전력교통에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단독운전이란 전력교통의 일부가 전력교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인버터란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직류 전력을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변환장치가 되겠습니다. 접속 설비란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원 설치자의 전력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착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프리 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이 10% 이하로 포함한 직류를 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거한 공사 기준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한 기준은 제18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첫째,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 간 간격은 6cm 이상이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2.5cm 이상, 400V 이상인 경우에는 4.5cm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전선을 조영제의 윗면,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여야 하며,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것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하며,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이고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조영제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단, 사용 전압이 150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제외되겠습니다. 둘째,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대한 기준은 제18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홈의 폭 또는 깊이가 3.5cm 이하여야 합니다. 단, 접근이 제한된 시설의 경우 폭이 5cm 이하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합성수지 몰드 상호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합성수지 몰드 박스 및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위원회 표준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단,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재 박스는 제외되겠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기준은 제18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해야 하며 전선은 연선과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전기용품관리법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합성수지관 끝부분 또는 안쪽 면이 전선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하며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단, 건조하고 정제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된 장소에 접근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셋째,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을 통해 견고하게 접속해야 합니다. 관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관 끝단, 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에 견고하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습한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습 장치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하고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단, 접촉 우려가 없는 환경에 시공하는 경우 제3종 접지 공사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금속관 공사에 대한 기준은 제18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절연전선과 연선을 사용하고 금속관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금속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은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건식아연 도금법을 통한 강 또는 가단주철 소재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금속관 안쪽면 또는 끝부분은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하며 전선관과의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여야 하겠습니다. 전선관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 1.2mm 이상이어야 하며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하고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를 수행합니다. 단 접촉 우려가 없이 시공하는 경우 제3종 접지 공사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에 대한 기준은 제18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절연전선과 연선을 사용해 가요 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야 하나 건조하며 정개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된 장소의 경우 제외되겠습니다. 둘째,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은 두께가 0.8mm 이상이어야 하며 안쪽 면은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합니다. 셋째,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견고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요 전선관 끝부분은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겠으며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다습한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습 장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에는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나연 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 동선과 일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하겠습니다. 단,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저하 목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하고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합니다. 단, 접촉 우려가 없는 환경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금속 덕트에 대한 기준은 제1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 목내 배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덕트 안에는 전선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단, 전선이 붕괴하는 경우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겠습니다. 금속 덕트 안에서 전선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넣지 아니하고 전선이 덕트 외부로 인출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전선 단면적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단, 전광 표시 장치 및 출퇴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의 경우 50% 이하면 되겠습니다. 둘째, 금속 덕트 규격은 폭이 5cm를 초과하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금속체로 견고하게 제작해야 하며 덕트 안쪽 면은 전선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하며 안쪽과 바깥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금속 덕트 시공은 덕트 상호관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하며 조영저에 부착하는 경우는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해야 하겠습니다. 단, 취급자 이외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는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 함께 6m 이하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아야 하며 끝부분은 마감을 실시함으로써 내부로 먼지가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에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해야 하겠습니다. 저하 목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하고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수행합니다. 단 접촉 우려가 없는 환경에 시공하는 경우 제3종 접지 공사로 대체 가능하겠습니다. 넷째, 금속 덕트를 통해 저압 옥내 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역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형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덕트 내부를 불연성 물질로 차폐해야 하겠습니다.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제2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제2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관등회로. 관등회로는 형광등이나 방전용 안전기로부터 형광램프까지의 회로를 지칭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전기 공급 설비 및 전기 사용 설비의 안전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 2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